안녕하세요,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특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회차 동안은 구질에 관련해서 이제 알아봤었고요. 이번 화부터는 탄도에 대해서 교수님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네. 어차피 뭐 이어지는 시리즈니까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자, 이제 훅이나 슬라이스가 나는 어떤 물리적 현상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풀드, 푸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쳐서 가야 되는데 똑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가겠죠. 네. 자, 그러니까 궤도가 이걸 보시면 옆에서 보세요. 이제 궤도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퍼치. 네, 이렇게 들어오면 어쨌든 공이 궤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출발각 자체가 절로 가겠죠. 네. 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돼서 나가면 어쨌든 궤도 자체가 이렇게 되면서 푸시성 공이 나겠죠. 네. 네, 그래서 그까지 이해하면 이제 똑바로 가는 것, 오른쪽으로 가는 것, 왼쪽으로 가는 것, 오른쪽으로 가다가 슬라이스가 나는 것, 왼쪽으로 가다가 슬라이스가 나는 것, 왼쪽으로 가다가 훅이 나는 것, 이런 이제 9가지 구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 3이 있고 거기다 슬라이스냐 훅이냐, 슬라이스냐 훅이냐, 슬라이스냐 훅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네. 이제 9가지 구질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다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9가지 구질을 저는 연습장에 자꾸 여러 가지로 연습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그게 연습이 안 되더라도 제가 이거를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구질이 나왔을 때 우리가 날아가는 공이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이빙 렌지거나 아니면 이 스크린 골프에서 이렇게 레슨을 할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의 폼을 보지 않아도 어떤 물리적 현상이 일어난지를 날아가는 공을 보면 대충 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서 공이 훅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로테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빨랐고 궤도 자체가 어쨌든 엎어져서 들어오면서 이쪽 스타트 자체가 그쪽으로 갔다 그러면 궤도가 틀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스크린을 하던 필드에 나가서 공을 치던 간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걸 빨리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기한테 해석을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선생님 저는 뭐 18홀 내내 뿅샷이 났어요, 뭐 18홀 내내 슬라이스가 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의 실수나 실패를, 자기의 구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없느냐의 차이다. 네. 예. 물론 해석이 돼도 몸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방어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임시 조치라도. 예, 임시 조치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정 안 되면 그 샷을 안 해야 되겠지만. 자, 오늘은 높게 날아가는 공과 낮게 날아가는 공, 그러니까 탄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탄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클럽의 페이스 각에 의한 차이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죠. 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돼 있는 채냐, 요렇게 돼 있는 채냐, 이렇게 돼 있는 채냐, 섰냐, 이제 누웠냐. 9.5도, 뭐 10.5도, 11.5도,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이 로프트 각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가르쳐 보면 로프트 각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공과 만나는 궤도상의 문제가 훨씬 근본적이다. 네. 그게 해결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어떤 탄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둘째로 페이스 각이 갖는 어떤 로프트가 갖는 그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낮게 간다는 것은, 자, 이제 티를 이렇게 꼽잖아요. 티를 이렇게 꼽고 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스윙의 최저점이라는 게 있는 거고, 바닥에서 뭐 한 2, 3mm 정도 떠서 이제 채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야죠. 최저점을 지나서. 우리 이제 어퍼블로에서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탄도는 기본적으로 얘가 올라가는 요 각도에 의존하는 거예요. 요 각도에. 그죠? 근데 대부분 공이 깔려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보면, 크게 그려보면, 자, 공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축이 일로 와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어퍼 블로우가 아니라 다운 블로우에서 공이 맞는 거예요. 다운 블로우에서. 그럼 공 무조건 낮게 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금방 해보실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여기를 중심으로 먼 운동을 시켜보자고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떠서 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자, 여기가 최저점이고, 여기서부터 공이 떠오르면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중심을 이동해 보자고요. 좀, 요렇게. 그죠? 네. 그러면서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쳐보자고. 요렇게. 그럼 낮게 가죠. 완전 깔려가죠. 아, 깔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떠오르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그냥 그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떠서 가죠. 그 원리는 간단한 거다. 아,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깔려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요. 셋업 상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 위치도 이미 센터에, 오히려 머리의 센터에 와 있거나. 그래서 휘두르면, 어쨌든 이렇게 낮게 가겠죠. 그죠? 네. 또, 셋업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머리가 따라가는 경우. 그럼 축 자체가, 최저점의 축 자체가 쉬프트 돼 버리는 거죠. 아, 예, 예.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처음 애시당초부터 축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 셋업은 이렇게 됐는데 내 머리가 축이 따라가면서 쳐도 깔려가겠죠. 네. 그죠? 네, 네. 아, 그러니까 탄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것은 최저점이 어디 형성되느냐의 문제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형성되고 한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이런 탄도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좀 티를 높게 꽂고 훨씬 더 좀 의식적으로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쳐보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쳐보면 이런 탄도가 만들어지겠죠. 네. 또 낮은 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를 약간 안쪽으로, 원리는 그런 거니까 어떤 다운브로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언을 치는 위치에다 놓고 이걸 쳐보자고요. 아이언을 치는 위치에서 그냥 내려가면서 맞는다고 하면, 보세요. 그냥 내려가면서 깔려갈 수밖에 없네요. 다운브로에서 아이언 치듯이 그냥 이걸 친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바람 부는 날, 바람이 심하게 불어, 높이 뜨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의 위치를 좀 안쪽으로 놓고, 그죠? 안쪽으로 놓고서 다운브로를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그죠? 근데 슬라이스가 날 염려가 많죠. 왜? 공의 윈치가 외쪽에 있을 때보다 클럽 페이스가 닫히기 전에 공이 맞을 가능성이 네네. 굉장히 많죠. 그 로테이션을 더 훨씬 타이밍을 네, 빨리 잡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로테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운브로를 치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해야 공이 깔려가면서 하겠죠. 예. 그 원리는 중심축이 어디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축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운브로에서 공이 맞을 가능성이 많고 탄도가 굉장히. 네. 자, 머리의 중심축을 유지하면서 중심축이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하면서 그대로 채가 떠오르면서 맞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탄도의 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굉장히 탄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체중을 뒤에다 두고서 공을 샷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훅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얘가 안 따라가면서 얘는 확 돌아가니까 이런 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치기 시작했냐면 축이 뒤에 있을수록 비거리 많이 낸다고 가지고.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런데 너무 과하게 뒤에 남아있고 로테이션은 손목에 놀리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공이 왼쪽으로 갈 개연성이 굉장히 네네.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걸 방지하려면 손목 놀림은 그대로 유지한 채 조금 체중을 왼발 쪽으로 좀 더 가져가면서 치면 훨씬 더 좋은 탄도의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도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안정이 됐어. 아, 그러니까 딱 머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따라가는 샷이 아니라 그런 대로 약간 어퍼브로에서 공이 맞는 게 됐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구조적으로 클럽 자체가 그렇게 각도가? 했더니 너무 높다. 네. 너무 낮다. 이러면 이제 로프트가 그건 이제 헤드 스피드하고도 관련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가 낮은 사람은 로프트가 큰 걸 쳐야지 재탄도가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비거리를 최대로 만드는 탄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예, 그냥 단순히 공을 던진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45도로 날아가는 게 제일 거리를 많이 내죠.
근데 이제 골프공이라는 게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행해서 네. 백스핀에 의해서 이게 상승, 그러니까 양력에 의해서 뜨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45도로 날아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낮은 건 어쨌든 비거리에 대단한 손실이 있을 그러니까 거다라고 오히려 하는 거죠. 스윙 스피드가 느린 분들은 네. 탄도가 높은 게 더 유리하고요. 그렇죠. 왜냐면 백스핀 양이 적기 때문에 네. 백스핀이 적다는 얘기는 공이 떠오르는 힘이 부족하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2차적으로 어느 정도 어퍼블로의 스윙이 안정되게 된 상태에서 요 클럽 페이스, 자기 헤드 스피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클럽 페이스 각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네.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탄도가 뭐 12도, 11.5도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네. 로프트 각도가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마추어들이 기본적으로 뭐 9.5도 정도 쳐야 어디 가서 간지가 나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낮은 로프트 페이스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거리에 현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도 탄도가 많이 뜨니까요. 그래서 로프트 각도를 좀 조절을 했거든요. 9.5도 정도. 그래도 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너무 체중이 뒤에 남아있고 너무 급하게 어퍼블로로 올라가고 예, 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탄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뭐 이거는 사실은 연습장에서 이렇게 해보면 하나도 어려운 샷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뭐 이걸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올라가면서 칠 거냐 아니면 이게 다운브로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구질이 주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죠. 자, 다운브로 해서 이걸 칠 거냐 내려오면서 이걸 맞는다고 생각할 거냐라고 해보면 탄도도 사실은 뭐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주구장창 멀리 그냥 똑바로만 보내려고 연습할 게 네, 아니라 그런 연습은 의미가 없어요.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늘 뭐 100개의 공을 쳐가지고 쫙 멋있는 공이 갔다고 해서 내일 또 그 공이 나오냐. 내일 안 나옵니다. 네, 오히려 최대한 컨트롤 능력을 자꾸 키우는 게 훨씬 더 발전의 속도를 더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 같은 아마추어 골퍼가 그것도 이제 이렇게 경험 많지 않은 사람이 어떤 로프트 각도가 적당한지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표 같은 걸 보고 저런 스크린 골프에 나오는 헤드 스피드를 참조해가지고서는 볼 있어요, 있어. 제가 지금 아니면 피터한테 가서 생각을 가져. 아니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도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일 때 로프트 각이 어느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 표는 굉장히 많이 나돌아다녀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있죠. 네,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고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 전문가하고 상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한 뭐 평균치가 실내 갈 만큼 횟수로 스크린 골프장에서 주로 나오는 데이터는 완전히 이 볼 스피드를 읽고 헤드 스피드를 읽는 두 가지를 다 읽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읽는 장비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볼 스피드만 나오든지,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가 볼을 읽는 카메라 센서 있잖아요. 네. 그거는 티업이나 뭐 이런 거. 볼 스피드만 나와요. 헤드 스피드가 안 나와요. 환산치로 역산하는 거죠. 볼의 스피드를 읽어서 그걸 가지고 헤드 스피드를 환산하거나 그러니까 헤드 스피드가 아니면 얼마나 옛날에 나왔겠거니. 이제 골프존의 비전 같은 경우는 요새 나오는 그 투카메라 방식 말고 옛날 골프존은 뭐냐면 헤드를 오히려 읽고 공의 움직임을 읽어요. 그래서 역으로 볼 스피드를 환산해내죠. 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피팅하게 되면 다른 장비를 가지고 이제 헤드 스피드도 읽고 볼 스피드는 뭐 스크린 골프 볼을 참조하든지. 근데 두 가지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하진 않아요. 네. 왜냐면 얘의 반발 계수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볼 스피드 이꼴 일정 함수 관계 속에서의 헤드 스피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피팅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기 헤드 스피드를 갖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볼 스피드는 정타를 맞췄냐 아니냐에 따라서 볼 스피드도 달라지기 또 달라질 때문에. 수 있고요. 네. 그런 결론은 피팅 샵 가는 게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면 헤드 스피드를 가지고 기준해서 클럽의 로프트 각도를 결정하는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피팅샵을 못 갈 때는 그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스크린 골프 브랜드를 찾아서 쳐봐야 되죠? 헤드 스피드를 정확하게 잘 읽기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골프 플러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장비도 헤드 스피드를 정확히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존 것도 골프존이 아무튼 제일 많으니까요. 굉장히 많고 거기서는 헤드 스피드를 상당히 정확하게 읽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 스피드 측면에서는 티업 장비가 정확하게 읽어요. 그건 카메라가 볼의 움직임 자체를 회전까지도 다 읽어내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로프트 각도를 찾으려면은 근데 골프장 헤드 스피드를 아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골프존에 비교해가지고 그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근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가이드로 보자면 초보의 그 헤드스피드가 좀 느린 분들은 로프트 각도가 조금 많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자, 탄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